머스너5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란 전쟁이 6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는 화요일까지 예정이 됐었던 데드라인을 하루 더 연장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했던 최후 통첩 기한을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당초 예고했었던 공격 시한을 24시간 하루 늦추면서 이란 지도부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화요일 저녁까지 조치가 없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는 모두 무너질 것이라면서 석기 시대로의 회귀를 다시 한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유예와 연장을 거듭해온 터라 이번 데드라인이 중동 정쟁의 진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제 전 세계의 눈은 백악관의 시기가 가리키는 현지 시각 7일 저녁 8시,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시각 WTI는 배럴당 112달러를 웃돌면서 여전히 높은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작은 쉬어갔지만 이 고용지표나 서비스업 지표 같은 매크로 지표들은 예정대로 그대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요. 이 때문에 나스닥 선물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작이 예상을 깨고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 때문에 오히려 한풀 꺾였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5만 9천 건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 실업률도 4.3%로 낮아졌습니다. 보건의료와 건설업이 성장을 이끌게 되면서 지난달에 고용 감소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한데요. 임금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점이 실업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표가 발표된 직후 국채금리는 올랐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희박해지면서 나스닥 선물과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오히려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이 미국 선물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3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49.8을 기록하면서 이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규 주문과 고용이 모두 둔화됐습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서비스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지표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에너지 가격이 서비스 물가까지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가 드디어 이 바닥 구간을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내놓은 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코스피에 대한 목표가를 7,000선으로 잡으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워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에 대해 바닥 통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목표 지수는 7,000선을 제시했는데요. 코스피는 3월 한 달 동안 약 20% 급락했지만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 상승 덕분에 기업 이익들은 오히려 개선 흐름을 이어나갔다는 분석입니다. 이 현재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선행 PER은 7배, 700대까지 내려오면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이익의 하향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라면서 하단은 약 5,100선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가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상향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실적은 버티는데 주가만 과도하게 빠진 구간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메모리 가격에 한 방을 더해줬습니다. 디램 가격을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30%나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디램 가격을 30%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에 메모리 반도체의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인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들과 2분기 공급가 협상을 마쳤습니다. 1분기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작년에 10,000원이었던 제품 가격이 이제는 26,000원대에 거래되는 셈인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 구출에 사활을 걸면서 고성능 디램과 HBM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물량 확보를 위한 긴급 주문이 쏟아지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내일 7일이죠.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까지 치솟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인상 소식,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 기한을 하루 더 늘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0.24% 하락하면서 이런 경계감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주말 사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살펴봤습니다.